35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그래서 은퇴식 날, 그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응. 걱정 마. 그 사람은 아직 몰라. 아내의 목소리, 낯선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배신의 냄새. 며칠 뒤, 그는 보았습니다. 서류 한 장, 30년 동안 품어왔던 모든 가족의 의미를 조롱하듯 비우는 그 글자들. 부부 김상철.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아내는 30년 동안 침대에서, 식탁에서, 생일에서, 가족 여행에서 단 한순간도 그를 아버지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가 사랑한 아들은 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더 끔찍한 건 그 진짜 아버지라는 남자가 지금 뉴스에서 수갑차고 끌려가는 K건설 전무 김상철이라는 사실. 아내는 남편과 아들을 기만했고, 아들은 30년 동안 남의 피를 아버지의 피라 믿었고, 그리고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속았습니다. 배신보다 더 잔인한 건 그 배신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익숙하게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태수는 공무원 생활 35년을 마치고 은퇴식을 마쳤다. 청사 대회의실에는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태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박수 소리가 울렸다. 꽃다발을 받는 순간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35년.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아내 윤정이와 아들 한도윤이 꽃다발을 건넸다. 정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도윤은 어깨를 두드려줬다. 아빠, 진짜 멋있어요. 35년 한 직장 다니신 거. 그래, 고마워. 태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가족들과 함께 고급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자, 오늘은 아버지 은퇴 축하하는 날이니까 건배. 도윤이 잔을 들었다.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다.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달콤했다. 아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당분간은 쉬어야지. 3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 맞아요. 충분히 쉬셔야죠.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여행도 가요. 유럽 한번 가보고 싶었잖아요. 그래. 가자.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들이 흘러갔다. 이제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설렜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됐다. 상사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자유였다. 며칠 뒤 퇴직금이 들어왔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태수는 눈을 의심했다. 1억 5천만 원. 35년의 대가였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여보, 퇴직금 들어왔어. 정말? 얼마나? 1억 5천. 정희의 눈이 반짝였다. 가족들은 저마다의 계획을 말했다. 당분간 쉬면서 여행도 좀 다녀요. 그동안 못 가본 데 다 가봐요. 좋지.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빠, 우리 카페 차릴까요? 제가 전부터 커피에 관심 있었잖아요. 도윤이 신나서 말했다. 카페? 네, 작은 거요. 동네에 아담한 카페 하나 차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고요. 응, 생각해보자. 돈이 좀 들 텐데. 아빠 퇴직금으로 충분할 거예요. 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 써야지.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태수는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정희가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응, 걱정 마. 아무 일 없었어. 그 사람은 아직 몰라. 태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사람? 정희는 계속 말했다. 지금은 조심해야 해. 퇴직금도 들어왔고, 은퇴해서 시간도 많아졌으니까 혹시 모르잖아.
누군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들렸다. 정희는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태수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사람은 아직 몰라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을 아직 모른다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63세.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도 반쯤 희끗해졌다. 하지만 아직은 정정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다. 아내를 사랑했고 아들을 키웠다. 떳떳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침실로 돌아왔을 때 정희는 이미 누워 있었다. 여보, 안 자요? 응, 자려고. 태수는 침대에 누웠다. 정희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태수는 잠들 수 없었다. 베란다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혹시 정희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나? 35년 결혼 생활 동안 의심해 본 적 없었다. 정희는 좋은 아내였다. 집안일도 잘했고 아들도 잘 키웠다. 하지만 오늘 밤의 전화는 뭔가 달랐다. 낯선 긴장감이 그를 덮쳤다. 새벽 2시, 태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서 정희가 뒤척였다. 여보, 아직 안 자요? 응. 잠이 안 와. 왜요? 몸이 안 좋아요?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 정희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편히 쉬어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하지만 태수는 그 손길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은, 연기 같은 느낌. 내가 예민한 걸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침을 먹으며 태수는 정희를 관찰했다. 평소와 다름없었다. 계란말이를 해주고, 커피를 타주고, 신문을 건넸다. 여보, 오늘 뭐 할 거예요? 글쎄, 산책이나 할까? 좋아요. 운동도 하고. 하지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을 때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화면을 보더니 급히 전화를 거절했다. 누구예요? 아, 보험 광고. 그래요? 태수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오후, 태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35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하지만 어젯밤의 전화 내용이 계속 떠올랐다. 그 사람은 아직 몰라. 그 말의 의미가 뭘까? 태수의 마음 한켠이 싸늘하게 식었다. 은퇴의 기쁨은 어느새 불안으로 바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다. 단지 예감일 뿐이었다. 태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은퇴의 날은 그렇게 끝났다. 축복받아야 할 날이었지만 태수에게는 불안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며칠 후, 태수는 은행에 갔다. 퇴직 후 정리할 게 많았다. 대출도 있었고, 적금도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정리하려고요. 네. 신분증이랑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합니다. 은행원이 말했다. 태수는 집에 돌아와 서류를 찾았다. 서랍 속에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다. 그런데 도윤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이게 뭐지? 등본 하단에 적힌 문구가 이상했다. 출생신고인 윤정희. 부부 공란. 공란? 태수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히 부부란이 비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 혼란스러웠다. 30년 전 도윤이 태어났을 때 분명히 출생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갔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이름이 없는 걸까? 행정착오? 아니면 다른 이유? 태수는 구청 민원실로 향했다. 혹시 이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등록등본을 내밀었다.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경우는 드문데요. 무슨 뜻이죠? 출생신고 당시 부부란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분명히 신고했는데 신고하신 분이 누구시죠? 제 아내인데요. 아, 그럼 부인분이 혼자 신고하셨을 수도 있네요.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직원이 설명했다. 태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도 제 이름이 빠질 리는 없잖아요. 혹시 원본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오래된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한참 뒤 직원이 말했다. 원본 출생신고서를 열람하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보통 일주일 정도요. 오래된 자료라서요. 알겠습니다. 신청할게요.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조심스레 아내에게 물었다. 정희야, 도윤 출생신고 때 내 이름 왜 빠졌어? 정희는 설거지하다 말고 손을 멈췄다. 뭐라고? 주민등록등본 보니까 부부란이 공란이더라고. 정희의 손이 떨렸다. 물컵이 싱크대에 부딪혀 깨졌다. 땡그랑. 아, 깜짝이야. 정희는 깨진 조각을 주우며 말했다. 그게 행정착오였어. 행정착오. 당시엔 내가 혼자 신고했잖아. 당신 출장 중이었잖아. 태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맞았다. 도윤이 태어난 그 주, 자신은 지방 출장을 가 있었다. 일주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렇긴 했지. 근데 그래도 내 이름을 빼먹을 수가 있나. 그때 급하게 신고하느라 실수한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정정했어야지. 그게 너무 오래됐잖아. 그냥 그대로 둔 거야. 어차피 큰 문제 없었으니까. 정희는 어색하게 웃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희의 설명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행정착오, 30년 전 일이니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의심이 들었다. 특히 며칠 전 베란다에서 들었던 전화 내용이 자꾸 떠올랐다. 그 사람은 아직 몰라. 그 말이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옆에서 정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그 숨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일어나 정희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아내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작은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정희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태수를 피해 다른 방으로 가는 것. 휴대폰을 항상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는 것. 태수가 물어보면 항상 보험 광고, 스팸 전화라고 대답하는 것. 하나하나가 수상했다. 일주일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원본 출생신고서 열람 가능합니다. 방문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수는 급히 구청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민원실 창구에서 직원이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1989년 12월 15일 출생신고 건이죠. 네, 맞습니다. 직원은 노란 종이를 펼쳤다. 30년 전 손으로 쓴 출생신고서였다. 태수는 숨을 죽이고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부부란에 적힌 이름. 한태수가 아니었다. 김상철. 태수는 눈을 의심했다.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김상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정 기록이 있네요. 직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2009년 8월에 이름이 한태수로 바뀌었습니다. 정정이요? 네. 호적 정정 신청이 들어와서 바뀐 것 같네요. 신청인은 윤정희 씨입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2009년. 그때는 도윤이 군대에 있던 시기였다. 그리고 김상철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아니, 정말 처음일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했다. 혹시 이 김상철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있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물어봐도 소용없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정희에게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태수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김상철.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왜 정희는 10년 전에 이름을 바꿨을까?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걸까? 태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3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태수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원을 배회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어둡고 답답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이었다. 여보, 어디에요? 저녁 먹어야죠. 나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산책 좀 하고 올게. 전화를 끊었다. 정희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낯선 서류. 그 서류는 태수의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태수는 아직 진실의 절반도 알지 못했다. 밤마다 서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봤다. 옆에서 정희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낯설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일까? 일주일 동안 태수는 정희를 관찰했다.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는 것. 컴퓨터를 사용한 후 항상 기록을 지우는 것. 외출할 때 목적지를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다. 마침내 태수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는 다시 구청을 찾았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에게 물었다. 1989년 출생신고 기록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요? 정정 전 원본과 정정 사유서를 보고 싶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건 좀 특별한 요청인데요. 본인이시니까 가능하긴 합니다. 또다시 며칠이 걸렸다. 태수는 그 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밥맛도 없었다. 도윤이 걱정했다. 아빠,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병원 가보세요. 그래. 나중에. 태수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30년을 아들로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의심하다니. 하지만 의심은 멈출 수 없었다. 드디어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서류 준비됐습니다. 태수는 급히 구청으로 향했다. 민원실에서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1989년 원본 출생신고서와 2009년 정정 신청서입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다. 먼저 원본 출생신고서를 봤다. 부부 김상철, 모모 윤정희, 자즈 한도윤. 분명했다. 김상철이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희의 서명이 있었다. 다음으로 정정 신청서를 펼쳤다. 2009년 8월 3일 작성. 신청인 윤정희. 정정 사유 출생 당시 행정착오로 부부의 성명이 잘못 기재됨. 정정 내용 김상철 한태수. 첨부 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었다. 태수는 정정 사유를 다시 읽었다. 행정착오. 3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정정한 이유가 단순히 행정착오 때문일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왜 하필 2009년이었을까? 담당 공무원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20년 전 일이라 당시 담당자는 이미 퇴직하셨을 겁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물어봐도 소용없었다. 그는 서류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다. 차 안에서 태수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다. 김상철. 그 이름이 계속 눈에 밟혔다. 도대체 누구지?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수많은 김상철이 나왔다. 하지만 누가 그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문득 기억이 떠올랐다. 2009년. 그때 정희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자주 나갔었다. 오늘 동창 만나고 올게. 또, 응.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보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했다. 그리고 그 시기, 정희가 이상하게 예민했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고, 자주 울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갱년기인가 봐. 그렇게 넘어갔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호적 정정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았다. 태수는 2009년 그 시기를 떠올렸다. 도윤이 군대에 있던 때였다. 자신은 승진 심사를 앞두고 바빴다. 거의 매일 야근을 했다. 주말에도 출근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 틈에 정희가 호적을 정정한 것이었다. 왜 그때였을까? 태수는 생각에 잠겼다.
도윤이 군대에 가면서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다. 혹시 그때 문제가 생긴 걸까? 아버지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황급히 정정한 걸까? 태수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도서관에 들렀다. 2009년 신문을 찾아봤다. 혹시 김상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지.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을 수 없었다. 막막했다.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정희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없이. 그냥 좀 돌아다녔어.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태수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정희야. 왜요? 2009년에 왜 도윤 출생신고를 정정했어? 정희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땡그랑. 그게 어떻게 알았어? 구청에 가서 확인했어. 원본 출생신고서에 김상철이라고 되어 있더라. 정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누구야? 김상철?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답 못해. 정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회사 선배였어. 회사 선배? 응. 내가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 그 사람이 왜 도윤 출생신고에 아버지로 되어 있어? 그게 설명하기 복잡해. 복잡하든 말든 설명해봐. 태수는 주먹으로 식탁을 쳤다. 쾅. 정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3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거짓말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그때 잠시 흔들렸어.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 그 사람이랑 잠깐 만났어. 근데 헤어졌고 그 후에 당신 만났어. 그리고 결혼했지. 그럼 도윤은? 태수는 물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확실하지 않아. 정희는 울며 말했다. 도윤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 생각이 나긴 했어. 근데 당신이 아빠라고 생각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묻어뒀어. 묻어뒀다고?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30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야. 나는 도윤이 당신 아들이라고 믿고 싶었어. 그리고 당신도 도윤을 아들처럼 키웠잖아. 그래도 진실은 말했어야지. 말하면 어떻게 돼? 가족이 무너지잖아. 정희는 소리쳤다. 나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침묵한 거야.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침묵이 아니라 거짓말이야. 그날 밤, 태수는 집을 나왔다. 모텔에서 잤다.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다. 도윤이 내 아들이 아니라니. 30년 동안 함께 살았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모든 게 거짓이었나? 아니, 거짓은 아니었다. 감정은 진짜였다. 사랑도 진짜였다. 하지만 진실은 가짜였다. 그 모순이 태수를 괴롭혔다. 봉인된 기록은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들어있었다. 3일 동안 태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모텔에서 지냈다. 정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수십 개 왔다. 여보, 집에 와요. 얘기하자. 미안해. 하지만 태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사를 시작했다. 김상철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정희가 다니던 회사를 알아냈다. 30년 전 회사였지만 아직 존재했다. 인터넷으로 직원 명단을 검색했다. 하지만 30년 전 직원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태수는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사람 찾기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신가요? 이름은 김상철. 30년 전 오후 회사에 다녔습니다. 현재 나이는 60대 초반일 겁니다. 탐정은 메모를 했다. 이름이 흔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찾아주세요. 태수는 성금을 지불했다.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김상철, 현재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어느 회사죠? K건설입니다. 전무로 있습니다. 태수는 인터넷으로 K건설을 검색했다. 재계 50위권 안에 드는 중견기업이었다. 임원 소개 페이지에서 김상철의 사진을 찾았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놀랐다. 도윤과 닮았다. 눈매,
코, 입 모양이 비슷했다. 아니, 거의 똑같았다. 태수는 도윤 사진을 꺼내 비교했다. 틀림없었다. 이 사람이 도윤의 생부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더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태수는 탐정에게 추가 의뢰를 했다.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가족 관계, 직장 생활, 모든 것. 알겠습니다. 며칠 뒤 탐정이 보고서를 보내왔다. 김상철 62 K건설 전무. 기혼. 슬아의 딸 하나. 서울 강남 거주. 최근 회사 내부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조사받고 있음. 뇌물수수 혐의. 태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뇌물수수. 태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다. K건설 비리 의혹. 검찰. K건설 압수수색. 관련 기사가 수십 개 나왔다. 김상철이 핵심 인물이었다. 하지만 아직 구속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태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도윤의 아버지라면 도윤은 아는 걸까? 아니, 모를 것이다. 정의가 말했을 리 없었다. 그렇다면 김상철은 그도 모를 가능성이 높았다. 30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며칠 뒤 태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정의가 현관에서 울고 있었다. 여보, 들어가자. 태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거실에 앉아 정의를 마주 봤다. 김상철, 찾았어. 정의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사립탐정 고용했어. 지금 K건설 전무래.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 그 사람이 지금 뭘 하든 우리랑 상관없잖아. 상관없다고? 그 사람이 도윤 친아버지인데 생물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당신이야. 그 말로 다 정당화되냐? 태수는 소리쳤다. 3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 정의도 소리쳤다. 가족을 지키는 게 거짓말이야? 때로는 그래야 해.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 도윤이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왜 싸워요? 도윤아, 방 들어가 있어. 태수가 말했다. 아빠, 무슨 일인데요?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들어가 있어.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태수는 정희에게 차갑게 말했다. 좋아. 내가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무슨 뜻이야? 김상철. 그 사람 조사받고 있다며. 나도 거기에 한몫할 거야. 뭐?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 뭘 하려고? 그 사람의 비리를 폭로할 거야. 검찰에 제보하고 언론에도 알릴 거야.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볼 거야. 왜? 무슨 이유로? 이유? 태수는 비웃었다. 30년 동안 날 속인 대가야. 그리고 그 사람도 책임져야지. 자기 아들을 버리고 살았으니까. 그 사람은 도윤이 자기 아들인 줄도 몰라. 알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할 거야. 정희는 태수의 손을 잡았다. 제발, 그러지 마. 도윤이 다쳐. 도윤? 태수는 손을 뿌리쳤다. 도윤은 내 아들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도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잖아. 그래. 그래서 더 화가 나. 30년 동안 남의 아들을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어.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알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배신당한 거야. 너한테, 그 남자한테, 그리고 운명한테. 그날 밤, 태수는 결심했다.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김상철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새로 시작할 것이다. 진실의 조각은 모아졌다. 이제는 그것을 무기로 만들 차례였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태수와 정희는 말을 섞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다. 식사도 따로 했다. 태수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다. 정희는 방에서 울기만 했다. 도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아빠, 엄마랑 왜 싸워요? 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도 할 말 없어. 태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도윤은 답답했다.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태수의 방으로 찾아왔다. 아빠, 진짜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주세요.
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도윤아, 내 엄마랑은 이제 다른 길을 간다. 무슨 소리예요? 이혼할 거야.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왜요? 갑자기 왜 이혼을 해요? 넌 그냥 내 일에 집중해라. 어른들 일이니까. 아빠도 엄마도 아무 말 안 해주시면 저는 어떡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묻지 마. 태수는 방문을 닫았다. 도윤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게 가장 괴로웠다. 태수는 비밀리에 재산 정리를 시작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소송 준비하고 싶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배우자의 사기. 30년 동안 중요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출생신고서, 김상철, 도윤의 친부 문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 문제입니다.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그럼 재산을 신탁으로 돌려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명의 신탁으로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관없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태수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집, 예금, 퇴직금 모두 태수 본인 명의 신탁으로 돌렸다. 정의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도 해지했다. 공동 명의 부동산도 정리했다. 모든 재산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 며칠 뒤 정의가 통장을 확인하다가 알았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의가 소리쳤다. 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재산 정리했어.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이니까. 퇴직금이랑 적금. 그건 우리 가족 거야. 가족. 태수는 비웃었다. 넌 이미 다른 사람과 만든 가족을 내게 숨겼잖아. 그래도 난 당신 옆을 떠난 적 없어. 몸은 안 떠났겠지. 하지만 진심은 떠났어. 정의는 울며 소리쳤다.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었지. 내가 진실을 숨겼으니까.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 거짓말로 지킨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야. 태수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이제부턴 각자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살 거고,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혼하자. 도윤은 어떡하고? 도윤은 어른이야. 알아서 하겠지. 당신 미쳤어. 정의는 태수를 밀쳤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차갑게 굴 수 있어. 30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한테서 배웠어.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도윤이 정희에게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왜 저래요? 정희는 울면서 대답했다.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안 돼. 도윤은 답답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집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붕괴로 이어질 것이었다. 태수는 방에서 노트북을 켰다. 김상철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다. 뇌물수수 증거, 비리 내역, 모든 것을 수집했다. 그리고 검찰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복수는 시작됐다. 흔들리는 집은 곧 무너질 것이었다. 하지만 태수는 상관없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수는 조용히 조사를 계속했다. 김상철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일상, 가족관계, 회사 생활,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더 알게 됐다. 김상철의 생부, 현재 대기업 임원. 하지만 그는 최근 뇌물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K건설 불법 로비 사건,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 증거도 확보되어 있었다. 곧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다. 태수는 관련 서류를 모았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부 고발 자료, 뉴스 기사, 검찰 발표문, 하나씩 정리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김상철이 비자금을 관리하던 통장 사본, 누군가 유출한 자료였다. 이걸로 충분해. 태수는 확신했다. 이 자료를 검찰에 제보하면 김상철은 확실히 구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태수는 더 큰 복수를 원했다.
김상철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다. 태수는 차분히 준비했다. 먼저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 이메일로 모든 자료를 보냈다. 비자금 통장 사본, 로비 내역, 관련자 명단. 검찰은 즉시 움직였다. 며칠 뒤 뉴스가 터졌다. K건설 김상철 전무. 매물수수 혐의 구속. TV 화면에 김상철이 나왔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전무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태수는 TV 앞에 앉아 그 장면을 봤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시작됐군.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태수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정희가 거실로 뛰어왔다. 여보, TV 좀 봐. 화면을 가리켰다. 김상철의 얼굴이 크게 나왔다. 정희는 얼어붙었다. 저 사람 상철이잖아. 알아. 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설마 당신이 한 거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사람 죄가 드러난 것뿐이야. 거짓말. 당신이 제보한 거지. 증거 있어. 태수는 냉정하게 반문했다. 정희는 주저앉았다. 왜 이래? 왜 그 사람한테까지 복수하려고 해? 복수. 태수는 비웃었다. 범죄자를 신고한 게 복수야? 나는 시민의 의무를 다한 거야. 당신 정말, 냉혹해. 맞아. 이제는 냉혹하게 살 거야. 며칠 뒤, 언론이 더 큰 보도를 했다. 김상철 전무. 30년 전 사생아 의혹. 태수가 흘린 정보였다. 출생신고서 사본을 언론에 제공한 것이다. 물론 익명으로. 뉴스 앵커가 말했다. 김 전무는 30년 전 한 여성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으나 책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아들은 현재 다른 사람의 성을 쓰고 있으며 김 전무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는 TV를 보며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도윤이 알면 어떡해. 그때 도윤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TV를 봤다. 김상철의 얼굴이 나왔다. 그리고 자막. 30년 전 사생아 의혹. 사생아. 도윤은 어리둥절했다. 이게 무슨, 그때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당 아들의 이름은 한도윤으로 현재 서울에 거주 중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라고? 정희는 TV를 껐다. 도윤아,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요? 도윤은 혼란스러웠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왜 내 이름이 나와요? 저 사람은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수가 거실로 나왔다. 내가 설명해 줄게. 아빠? 저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 태수는 차갑게 말했다. 뭐라고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생물학적으로는. 태수의 말에 도윤은 주저앉았다. 거짓말이죠. 아니야. 진실이야. 내 엄마가 30년 동안 숨긴 진실. 도윤은 정희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럼 아빠는? 도윤은 태수를 바라봤다. 나는 속았어. 30년 동안.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엄마와 저 사람의 잘못이지. 그럼 아빠는 나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건 변하지 않아. 도윤은 울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범죄자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도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다. 정희는 문 앞에서 애원했다. 도윤아, 문 열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수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다. 김상철의 몰락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회사에서 해고됐고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태수는 만족스러웠다.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숨겨진 아들은 드러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며칠 후 태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가족 상속은 안 하시고요? 없습니다. 사모님과 아드님은요? 아들은 제 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다. 그럼 전 재산을 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집, 예금, 퇴직금 모두요. 금액이 상당할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쓸 돈도 아니고 남겨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기부처는 정하셨습니까? 고아원이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곳으로요.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비슷한 처지니까요. 가족이 없는 사람이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다. 그날 저녁, 정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누군가 전화로 알려준 모양이었다. 정희가 변호사 사무실로 뛰어왔다. 당신 미쳤어?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 도윤은 어쩌라고.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도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잖아. 30년 동안 속이고 키운 아들이지.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윤이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자란 애인데. 알아. 그래서 조금은 남겼어. 태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도윤이 시작하는데 필요한 돈이야. 5천만 원.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5천만 원. 그게 다야?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퇴직금만 1억 5천인데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할 거야.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거야. 당신 정말 미쳤어. 미쳤다고? 태수는 비웃었다. 30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이 날 미쳤다고 해? 나는 가족을 위해서 그랬어. 거짓말로 만든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함께 살았잖아. 함께 산 게 아니라 나 혼자 속으면서 산 거지. 태수는 서류에 서명했다. 이제 끝이야. 재산은 내 이름으로 정리됐고 기부도 결정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정희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생각 좀 해봐. 도윤이를 생각해서라도. 도윤이는 이미 알고 있어. 자기가 누구 아들인지.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야지. 나한테 의지할 게 아니라. 너무 잔인해. 잔인한 건 너야. 30년 동안 날 속인 게 잔인한 거야.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 가. 할 말 없어. 정희는 울면서 사무실을 나갔다. 며칠 뒤 도윤이 태수를 찾아왔다. 아버지, 왜 왔니? 기부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 왜요? 이유가 뭐가 중요해? 내 돈이잖아.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거짓은 아니었어. 내 감정은 진짜였어. 하지만 진실은 가짜였지.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스스로 살아. 너도 이제 30이야. 혼자 살 수 있잖아. 아버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 말에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다. 태수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울지 마. 넌 잘못 없어.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야. 저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마음으로는 아버지예요. 태수는 잠시 침묵했다. 고맙다. 그 말 들으니 조금은 위로가 되네. 그럼 기부 철회해주세요. 안 돼. 이미 결정했어. 제발요. 도윤아,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정하는 거야. 하지만 저도 아버지 인생의 일부잖아요. 그래. 30년이란 세월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각자의 길을 가야 해. 태수는 봉투를 건넸다. 이건 내가 시작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내가 준 마지막 선물이야. 도윤은 봉투를 받으며 울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됐어. 이제 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아마 힘들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도윤은 절을 하고 돌아섰다. 태수는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30년을 함께 산 아들이었다. 친자가 아니어도 정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다. 재산의 주인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사회였다. 그리고 그것이 태수가 선택한 복수였다. 1년이 흘렀다.
태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살았다. 재산은 모두 기부했다. 고아원에 5억, 노인복지관에 3억, 나머지는 각종 사회단체에 나눠줬다. 손에 남은 건 작은 전세금과 생활비뿐이었다. 태수는 마을 복지관에서 일했다. 급여는 최저 수준이었지만 상관없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했다. 매일 아침 노인들을 돌보고,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엔 산책을 했다. 정의화는 이혼했다. 재판은 간단했다. 태수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정의는 변호할 말이 없었다. 판사는 이혼을 허가했다. 위자료는 없었다. 재산도 나누지 않았다. 정의는 빈손으로 집을 나갔다. 도유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시작했다. 태수가 준 5천만 원으로. 처음엔 힘들었지만 차츰 자리를 잡아갔다. 손님들이 늘었고 수익도 생겼다. 도유는 열심히 일했다.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느 가을날 도윤이 마을을 찾아왔다. 태수는 복지관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아버지 아니, 선생님. 도윤은 조심스럽게 불렀다. 태수는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왜 왔니?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래? 네. 1년 동안 연락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내 사정도 있었겠지. 태수는 벤치로 안내했다. 앉자.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흩날렸다. 모든 거 알았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누구 아들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 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저를 버리시나 싶었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상처받으셨으니까.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전 아버지만 아버지예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든 진짜 저를 키워주신 분은 아버지니까. 고맙다. 도윤아. 태수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자라줘서. 카페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수익도 나요. 다행이네. 다음에 아버지 모시고 싶어요. 제 가게에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 언젠가 가마. 도윤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 제가 벌은 돈이에요. 1년 동안 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 있어요. 아니야, 가져가.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주신 돈 갚고 싶어요. 빚이 아니야. 선물이었어. 저한테는 빚이에요. 꼭 갚고 싶어요. 도윤은 태수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다. 제발 받아주세요.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다. 고맙다. 엄마 소식 들으셨어요? 도윤이 물었다. 아니, 엄마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하세요. 혼자 사시고요. 그래? 가끔 찾아봬요. 많이 늙으셨어요. 그랬구나. 엄마도 후회하세요.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다 지난 일이야. 용서는 안 되세요? 용서.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용서는 이미 했어. 안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어. 정말요? 그래. 처음엔 화났어. 배신감, 억울함, 분노. 다 느꼈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감사해. 감사하다고요? 응.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계속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진실을 알게 돼서 오히려 자유로워졌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아버지 덕분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도윤이 일어섰다. 그래. 조심히 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도윤은 절을 하고 돌아섰다. 도윤아. 태수가 불렀다. 도윤이 돌아봤다.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넌 내 아들이야. 마음속으로는.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도윤이 떠난 후 태수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노을을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1년 전에는 이런 노을을 볼 여유가 없었다. 분노와 복수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웠다. 복지관 원장이 다가왔다. 태수 씨, 저녁 준비됐어요. 네. 지금 갈게요. 태수는 일어섰다. 복지관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김상철은 감옥에 있고, 정희는 혼자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가 중요하지 않아. 용서가 중요해.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져. 그리고 이제야 자유로워졌어.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용서로 남을 살릴 때다. 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복지관으로 들어갔다. 노인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태수 씨, 여기 앉아요. 네. 감사합니다. 태수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웃으며 대화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다. 더 이상 복수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평화만 있었다. 진짜 아버지는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리고 태수는 마음으로 아버지였다. 1년 전 은퇴의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났다. 진실, 용서, 그리고 평화. 태수는 이제 진짜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다. 끝.